근데 어제하고 지난 금요일에 주가가 많이 빠지고 사람들이 공포스러워했던 것 중에 엔캐리 트레이드 얘기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공교로운 건지 모르지만 일본은행에서 그 전에 바로 금리 인상 이야기하고 나서 바로 막 빠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가 좀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 일본은행이 불운의 상징이거든요. 아, 불운의 상징이요? 예. 또는 일본은행의 저주라고도 부르는데요. 네. 네, 그림 한번 일본 그 정책금리 그림 제가 가져온 게 있는데 네. 이게 재밌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일본 정책금리 그림. 네. JP 인터레스트 레이트라고 돼 있네요. 네. 네. 계단식으로 돼 있는 그림. 예, 보여주세요. 그렇습니다. 정책금리 네. 변화니까 이제 네, 계단식으로 네, 움직이죠. 근데 이거 보시면 제가 빨간 빨간 박스를 2개 쳐놨죠. 아, 예, 그래서 이제 2000년 IT가. 예, 그래서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이제 일본 주식시장이 다 붕괴됐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기 93년부터 금리 내리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아. 그때부터 이제 금리를 쭉 내려서 이제 10년에 걸친 저금리를 만들어 놨는데, 경제 좀 2000년 정보통신 거품 때 경제 좀 살아날 것 같으니까 고세를 못 참고 금리를 디플레가 와서 경제가 좀 만신창이가 돼 있는데 경제 잠깐 좋아졌다고 금리 인상했다가 아, 살짝 올렸군요, 저때. 예, 그리고 또 오른쪽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보면 네. 역시 또 저때 아, 저때도 경제 살짝 잠깐- 올렸군요. 경제 잠깐 좋아졌다고 또 금리를 그걸 못 참고 아. 올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일본 중앙은행을 뭐라고 부르냐면 저주가 씌인 은행이다. 저주가 씌인 예, 아이. 커스라고 하죠. 아, 예, 그래서 이제 세계에서 제일 무능한 은행이라고 저희들이 이제 부르는데 네. 저 일본 중앙은행의 특성을 보시면 알겠지만 쟤네가 금리를 인상한다. 예. 음. 버블이 붕괴되고 불황이 온다라는 신호로 아, 그래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예, 지금 이번 타이밍도 기가 막혔죠. 아. 지난주에 인상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일본 중앙은행이 지난주에 금리를 인상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사실은. 깜짝 놀랐죠, 우리도. 예, 다 놀란 게 왜 저러는지를 이해를 할 수가 없는 행동을 하는 거죠. 왜 그러냐, 이제 인플레 파이터라 그러는데, 네. 그러니까 물가가 조금만 오르는 증후만 보이면 이제 가서 득달같이 금리를 인상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목수 눈에 튀어나온 모든 것은 못으로 보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집어넣어야 되는 것처럼 저 일본 중앙은행의 저 바보들한테는 조금이라도 인플레 가능성이 있다 싶으면 무조건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것으로만 보는. 그래서 구로다가 12년 동안 그 전임 일본은행 총재 이름입니다. 네네. 구로다가 12년 동안 아베노믹스를 해놓은 걸 한 방에 후임자가 다 엎었죠. 아, 지금 신임 총재죠. 우에다 가조 총재인데. 예, 이제 뭐 대학 교수님이신데 네. 일단 저희들이 일본은행 관계자들의 회고록이 나는 걸 제가 되게 많이 보거든요. 네네네. 재밌어서 보면 그 90년대 금리 인상해가지고 30년 동안 경제를 망가뜨렸던 거에 대해서 후회를 안 해요. 아, 그 회고록을 쓰신 분들이 그때 네. 1991년 일본은행 총재께서 회고록을 썼는데 네. 자기는 그 남들이 원하지 않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 고독한 자리다. 뭐 이딴 소리를 해요. 30년 동안 경제를 네. 장기 불황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이게 뭐냐면 이념이 하나 있는 거죠. 이데아가 있는 거죠. 그 이데아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들은 수단인 거예요. 그 이데아가 뭘까요? 인플레 없는 세계. 아. 자산시장에 버블이 없는 세계. 아. 네, 그런데 그건 자본주의 사회에서 불가능하잖아요. 네네. 그런 게 어떻게 존재합니까? 우리가 버블인지 아닌지는 지난 다음 아는 거지. 네. 아니, 그 한낱 중앙은행 따위가 자산시장의 버블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해요? 우리가 뭘 합니까? 인간은 되게 무력한 존재고 특히 사회과학의 세계에서 네. 그렇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무조건 맞는 철의 법칙 따위는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없거든요. 그런 거. 네. 언제든지 깨지는 곳이 사회과학의 세계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갈대기 때문에. 네. 생각하는 갈대들이 양대 행동을 하는 곳이잖아요. 네. 근데 일본은행이 뭐라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저 철학은 뭐 통화 가치를 안정시켜야 되고 경제가 불안정성을 보이고 있을 때는 우리가 나서서 뭔가를 해야 돼. 딱 30년대 예, 카네기 멜론이 했던 소리잖아요. 예, 그 모든 것을 청산하라. 그러니까 이제 청산주의자라고 부르는데 전형적인 청산주의자들의 조직이죠. 네. 그래서 이번에도 인플레를 조금만 감내하면 될 텐데 특히 금리 인상한 지 얼마 됐다고. 네. 4월인가 금리 인상하고. 네. 얼마 지나지도 않았고 실제로 지금 미국 일본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둔화되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전 세계 지금 유가가 빠지고 있잖아요. 네. 지금 70불도 깨질 판인데. 네. 아니, 이란이랑 이스라엘이 서로 보복을 공언하고 있는데도 국내산 브렌트유가 71불, 72불이에요. 그러게요. 네. 그리고 국제 곡물 가격은 대폭락 중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인플레 걱정하면서 금리를 인상한다라는 건 이건
전형적인 예,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상주의자적인 행동을 교조주의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인플레랑 싸우기 위한 곳이야라고 생각하는 네. 거지 디플레랑 싸울 생각은 없는. 경제를 살려야겠다는 예, 그 생각은 외눈박이들이 있는 곳이 일본 중앙은행이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메커니즘이 좀 궁금해요. 사실은 이게 보통 사람 눈으로 보면 이게 제로금리 벗어난 지 얼마 안 됐고 0.0에서 0.1% 사이이던 거를 0.25%로 기준금리 인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0.15%포인트 정도밖에 안 올린 건데 그게 어떻게 세계 경제에 이렇게 폭풍을 일으킬 정도로 영향을 줄 수가 있나요? 그게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때문인데요. 네. 이제 제가 그 드린 그림 3이라고 적혀 있는 네네.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네, 일본에 있는 은행들의 해외 대출을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이제 중요한 차트인데요. 그래서 진한 선이 일본 은행의 해외 지점 송금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해외로 돈을 빼돌린, 그러니까 네네. 저금리로 돈을 빌려서 해외에 투자한 돈, 저게 엔캐리라고 하죠. 저게 얼마냐면 한 30조 원 정도, 30조 엔 정도. 우리 돈으로 이제 300조 원이죠. 네. 사실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외국 은행들이 또 역시 자기 본 지점으로 송금한 게 한 12조 엔. 네네. 그리고 이제 왼쪽에 보시면 일본계 은행의 대출이 13조 엔. 그래서 저 이제 합치면 25조 엔에 40조 엔, 65조 엔. 그러니까 650조 원. 네. 얼마 안 되는 돈이죠, 사실은. 큰 돈은 아닙니다. 큰 돈 아닙니까? 아니요, 650조 0.5조 달러니까. 예. 미국 시장을 생각하면. 예, 글로벌 자산 시장이 120조 달러 정도 되니까요. 네. 그래서 세계 GDP가 60조 달러. 이게 네. 얼마 안 되는 돈입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이제 저거가 청산될 거라는 공포, 청산된다. 저 이제 포지션이 가지고 있잖아요, 돈을. 네. 어디 이제 저금리로 엔화를 빌려서 딴 데다가 투자를 한 돈이 저 정도 되잖아요. 저게 이제 딱 청산이 될 때. 사라져 버린다는. 예, 하면서 이제 일거의 외환 시장에 와서 거래 안 되던 돈들이 갑자기 셀 멕시코 페소, 바이 일본 엔 이렇게가 이제 제일 많죠. 그래서 요새 멕시코 페소화 가치가 폭락 중인데요. 그래요? 예. 제일 엔캐리가 많이 갔던 데가 멕시코 페소거든요. 멕시코입니까? 예. 왜냐면 이제 금리가 되게 높아요. 그렇군요. 예, 그러면서 펀더멘탈도 그렇게 나쁘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거기로 많이 갔죠. 그러면은 이제 일본이 제로금리니까 일본에서 엔화로 돈을 많이 예, 빌려가지고 이건 이제 금리가 높은 쪽으로. 예, 이건 이제 일반적으로 그 은행들이 하는 겁니다. 금융기관들이 아니고 그렇게 돈을 대거 빌릴 수 없잖아요. 그렇군요. 네. 신용도가 높으니까. 예, 그 사람들이 이제 60조 엔 정도를 빌려서 그러면 600조 원 그리고 0.5조 달러 정도를 빌려서 그걸 들고서 해외에 나가서 차익 거래를 한 거죠. 셀 앤 바이 멕시코 페소, 셀 앤 바이 US 달러를 했다가 거기 이제 일본 금리 오르고 이거 누가 청산한대 그러니까 나도 해야지 하고 다 같이 한 거죠. 그러니까 나갈 땐 천천히 나갔지만 돌아올 땐 다 같이 들어오니까 시장에 충격을 주는 거죠. 그렇군요. 한꺼번에 다 없어져 버릴 수 있다. 예, 그래서 이 캐리 트레이드라는 게 기본적으로 투기 거래라 그렇죠. 돈을 빌려 고금리 자산에 투자를 한다는 게 얼마나 리스키한 행동입니다. 그렇죠, 사실. 자기 돈이 아니고 남의 돈을 빌려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레버리지 거래이기 때문에 청산될 때 마진 콜을 쉽게 당하니까요. 마진 콜 설명 좀 해주시죠. 이게 이제 담보 부족으로 그 담보권을 돈을 빌려준 사람이 담보를 가치를 행사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정말 있으면 안 됐지만 2022년 우리가 갭 투자하셨던 분들이 집값 폭락하고 월세 내주지 못하고 전세금 돌려주지 못할 때 망하면서 연쇄적인 우리 그 집주인들이 집을 전세 자금을 못 돌려주는 역전세난 났던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런 것처럼 주식시장에서도 똑같고 외환시장에서도 똑같은 게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려갔는데 이게 지금 이 사람이 어디 투자했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저기서 손실이 크게 났어요. 그러면 회수하려고 들죠. 이거 거래를 갖다가 상계를 못 하게 되면 이 사람 계좌가 뺏기는 거죠. 처분권을. 담보를 근저당을 잡았으니까. 그렇게 딱 요구하는 걸 마진 콜이라고 그러는 그렇죠. 콜. 전화 오니까. 전화. 예. 그렇군요. 추가 증거금을 내세요. 안 그러면 내일 담보권을 행사하겠습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이 어제 그렇게 많이 빠진 것도 사실 돈 빌려 투자하시던 분들이 하한가 맞으면 한 방에 끝이잖아요. 왜냐면 3배 정도 빌리니까. 근데 하한가 30%니까. 그러니까 한 방에 그냥 모든 원금이 날아가니까. 예.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마진콜들이 많이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거죠. 또는 마진콜을 우려한 선행매매? 그럴 수도 그렇게 볼 수 있죠. 이게 꼭 100%이다 아니다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게 누가 마진콜 당한대 라면서 소문이 나서 청산했을 수도 있죠. 그건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직접적으로 누가 마진콜이 들어와서 망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망한 데는 아케고스의 이제 빌황 펀드 같은 데들 그런 데들이 이제 재작년에 네, 망한 네, 거고요. 네. 이제 그런 식으로 레버리지를 굉장히 많이 쓰면 망하죠. 네, 네. 이제 롱텀 캐피탈도 그래서 망한 거고요. 아, 예전에 그 예, 유명한 그 돈을, 소로스. 아니요, 소로스는 아니고요. 이제 소로스는 그 저기 이제 아니었나요? 노벨 경제학상 아, 수상자들 네네. 머튼, 머튼. 네, 네, 예, 네, 네. 숄츠. 네. 아닙니다. 숄츠는 아니군요. 블랙은 그 전에 돌아가셨죠. 네. 네, 숄츠만 맞습니다. 슐츠. 네. 머튼 숄츠가 같이 있었죠.